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이 공매도가 시작이 됐죠. 자, 근데 그동안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알테오젠이 비싸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시장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대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4%대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 6%대, 현대차 3%대, 기아차도 3%대, 에코프로비엠 7%대. 그쵸? 자,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보세요.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원래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기 위한 그쵸 공매도의 타겟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적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알테오젠의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도 있어요. 올려드린 영상 보면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라 그랬었느냐, 기존의 주도주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없다. 만약에 공매도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환매수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우리는 에코프로를 통해서 봤다. 자, 보세요. 물론 에코프로도 30만 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하락 구간이 발생했죠. 왜? 이때는 실적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에코프로의 주가는 23년도 초반 있죠. 2월 달에 주가는 2만 원대였습니다. 나오죠, 여기. 종가 25,000원 2월 1일 날. 근데 7월 달에 주가 어때요? 3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때만 올랐느냐? 2020년도에 저가 보세요. 1,700원. 자, 그럼 이게 몇 배 오른 겁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0원이라고 잡고, 그쵸? 몇 배 올랐어요? 150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에코프로는 실적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에코프로의 실적은 어때요? 23년도에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22년도에 실적이 6천억대가 찍혔습니다. 22년도에 결산 실적 언제 나와요? 23년 초에 나와요. 6천억이라는 실적을 보고 나서 야, 이거 실적 더 나온다 싶었는데 23년도 박살, 24년도에는 적자 전환.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25년도인 지금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친환경 이거 안 해. 그쵸? 파리 기후협약 이거 탈퇴. 기후위기 이거 사기야. 이러고 있죠. 주가가 이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건 모든 상황을 다 본 이후가 됩니다. 공매도는 빌려서 하는 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는 원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주말 영상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매도는요. 대외적인 악재, 그렇죠? 대외적인 악재.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관세 관련된 문제가 있고 관세 문제로 인해서 미증시가 아예 그냥 박살이 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대외적인 악재, 매크로 환경, 그렇죠? 금융 시장이 안 좋아지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식을 당장에 팔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쪽에서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죠. 쉽사리 매도를 해서 다시 잡기란 진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지금 대외적인 악재가 있네. 그럼 여기서 약간의 매도 포지션, 그렇죠? 이걸 숏이라 그러죠. 이런 포지션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외적인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가치 대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다 이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악재의 가장 취약한 쪽이 어디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가 13%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알테오젠을 가장 주목을 했을 겁니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언급드렸었던 주도주군들 있죠. 바이오, 방산, 그렇죠? 조선, 원전 이런 쪽들 있죠.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원전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3% 정도 빠졌는데 시장이 너무 빠진 것 때문에 빠진 거고요. 조선 오늘 멀쩡합니다. 하나오션 오히려 올랐어요. 하나오션 제가 지난주에도 매수 타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오늘 하나오션도 올랐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구분이 되어진 거죠. 물론 뭐 내일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시작일입니다. 방향은 다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환매수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의 IR이 있었죠.
그 IR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IR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그쵸 정리한 내용을 올려 두었습니다. 알테오젠 3월 31일 날 IR 자료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은 주도주 알테오젠을 포함한 주도주에 대한 그쵸 실시간 타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시장 관련된 문제도 그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을 소통방에 먼저 올립니다. 제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점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받아보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여기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은 일단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IR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가 부양책 관련된 문제, 그리고 코스피 이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애널리스트 커버, 그리고 유상증자 사유 요런 쪽 여기는 전부 다 주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박순재 대표가 그쵸? 박순재 대표님이 주가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LG의 구씨 집안이 있죠. 여기서 뭐라 그랬는지 다들 아시죠? 누가 사라 그랬냐? 싫으면 팔고 나가라. 그쵸? 이게 말입니까? 아니 LG그룹은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LG화학을 2차전지 관련주라고 LG에너지솔루션 사업부 하나 만들어 놓고 물론 이게 실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지금은 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주들 돈 받아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키워놓고 LG에너지솔루션 정작 상장할 때는 LG화학 주주들한테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인적 분할을 한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100조 땡겨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LG화학 주주들한테는 안 줬어요. 이게 말입니까? 요걸 욕을 하도 먹으니까 구씨 일가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누가 사라 그랬어? 그냥 팔고 나가. 이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알테오젠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선진국 증시에서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처럼 주주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에 아주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배당보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주주 환원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파이프라인 관련돼서 그쵸?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보세요. 일단 주력은 ALT-B4예요. ALT-B4. 근데 이걸로 인해서 첫 번째 에로 그리고 로열티 계약까지 맺은 게 머크입니다. 여기는 이제 할로자인 문제까지 있죠. 근데 요걸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AZ. 그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여기는 법령적인 상황을 만들거든요. 머크 같은 경우에는 키트로다 SC 하나예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법령적인, 그쵸? 대략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항암제에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 ADC 쪽 그쵸? 이건 항체 약물 접합체예요. 여기에 대장이 어디요? 리가켄바이오. 근데 ADC 쪽에도 ALT-B4가 적용이 된다. 이걸 언제 나왔어요? 이때 나온 거다. 그쵸? 어디랑? 다이치상교랑. 그러면 지금 빅파마들하고 계속 계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머크에 준하는 로열티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로열티 계약을 빼면 그쵸? 로열티 계약을 빼면 머크하고 AZ 그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머크는 로열티 계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7조 원 정도의 계약 규모가 형성이 됐었던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조가 조금 넘죠. 지금 빅파마와의 계약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들 중에서 정리된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여기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급락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급락했다. 시총 50조 이상의 초대형주는 모두 급락. 살린 업종들 조선, 바이오 일부, 알테오젠 이나 뭐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방산 쪽.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공매도 재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보시면요. 정확하게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매수 구간 잡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오늘은 공매도 재개가 됐는데 많이 올라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안 빠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누구나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 같은 경우에 자, 반도체가 강할 때 하이닉스를 확인을 하고 나서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쪽으로 들어가야죠. 하이닉스가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시세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공략한다? 신고가. 지금 알테오젠은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 신고가 종목을 뭐라 그래요?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25%대, 14%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한 결과 57%대 수익 구간 딱 한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죠. 그리고 이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다는 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공매도 재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시장도 많이 어렵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점, 주가는 선반영한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IR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제가 그 박순재 대표가 얘기를 했었던 내용, 주가 부양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 상승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거는 실제 박순재 대표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IR에서 당사가 지난 1년간 주가 상승이 있었던 것은 본질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부양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본질 가치가 지금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습니다. 본질 가치는 뭐예요? 돈을 얼마나 버는가,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가,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의 실적이 좋아요?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럼 뭐예요? 주가 올랐다? 선반영된다. 그럼 선반영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신고가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받아볼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여기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공략한 결과 50%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2월 달 지나고 3월 달 되니까 관세 할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이죠. 관세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시장을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대충 이유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아니, 중국을 때리라고 뽑아놨더니 동맹국을 쳐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시장입니다. 근데 이 구간 내에서 강한 종목군들, 그래도 오늘 3%나 빠졌지만 그래도 버틴 종목은 버텼다. 그 공매도 재개가 주는 시장의 의미는 어떤 걸 때렸어요? 약한 종목군들을 때렸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고 주도주만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고, 알테오젠과 함께 4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